입구 쪽. 등록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등록 기준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럼 등록 신청 관련해서는 우리 법 9조 2항 조문이거든요. 9조 2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그 신청인 해갖고 첫 번째 줄에 있는 말, 그게 9조 2항 조문인데 공인인계사, 소속 공인인계사를 제외한다. 공인인계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별거 없죠? 그러면 자연인은 공인인계사였다는 뜻이고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는 얘기죠. 그럼 공인인계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문제는 소공사를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소공사 제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속공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예요. 그 얘기입니다.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왜 없습니까? 오늘 공부하죠. 이중소속 금지니까. 그럼 이중소속이란 말은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소공사라는 신분은 현재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직을 사임하지 않는 이상은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서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 금지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하고 요즘 최근에 요거 아주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소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소공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안 받아주잖아.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예.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어디다 등록을 신청하느냐? 이게 이제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중개사무소 소재지예요. 그러면 신청하라는 공인인계사의 주소지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주소지가 뜨면 이 지문 이유불문 틀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데 이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등록 관청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체크만 하고 가는데 자, 고양시 일산 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고양시 일산 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뒀습니다. 등록 관청 어디에요? 일산 동구청장. 고양시장 아니죠? 좋습니다. 일산 동구청장이에요. 우린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장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중개사무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했는데 요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이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맞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그럼 김포시장 등록관청 맞아요? 맞죠? 김포시장 맞습니다. 광명시장, 시흥시장 맞죠? 그러나 성남시장, 고양시장, 용인시장, 수원시장, 창원시장 이런 것들은 모두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거긴 다 구가 있죠 지금. 거의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이다. 감 잡았어요? 네, 그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자, 이때 이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서류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서류를 어려워하지 말고 서류는 솔직히 잘 묻진 않지만 요건을 기억하고 있다면 서류는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요건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류는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첫 번째가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하라고 했어요. 개인은. 그럼 자격증 사본을 내느냐 문제가 있죠. 자격증 사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거는 등록관청이 자격 발급 시도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 안 냅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러 들어왔다. 그럼 법인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있죠.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이 법인이 언제 설립했고 대표자는 누구고 임원은 누군지 자본금은 얼마인지 모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있는데 이거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거는요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어서 끝까지 가더라도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 없습니다. 모두 전자적 법에 의해 직접 다 확인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내지 않아요.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내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지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안 내는 서류 일단 감 잡아두시고. 두 번째가 중개사무소 확보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 내란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야 되고 이때 대장,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사유서까지 첨부해야 돼요.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해야 됩니다.
대장 기제가 지연되는 사유서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왜 건축물 대장 기제가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세 번째 요건이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야 됩니다. 내미 원칙이에요. 내는데 이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놨잖아요. 그럼 이때는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조치했다. 이거 협회 때문에 든 걸로 보이는데 협회가 실무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죠. 그래갖고 협회가 만약에 이걸 등록관청이 직접 교육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 인터넷으로 열어볼 수 있다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낸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요건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내국인의 경우는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국인은 직접 신원조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하면 신원조회를 어디다 하느냐? 우리 전에는 호적이라고 그랬죠. 호적을 관장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시구 읍면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을 관장하는 시구 읍면장한테 신원조회에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내국인은 안 내는 거예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세요. 그럼 결격이라는 게 미성년이라든가 전과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거 신원조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래갖고 우리가 그거 제가 초창기에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우리 전과가 있던 빨간 줄 올라간다고 그랬죠, 호적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유래가 어디서 된 거라고 그랬어요. 빨간 줄이. 전과가 있으면 빨간 줄 올라간단 말이에요. 호적에다 빨간 줄 확 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이게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게 유래가 된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일본 놈들이 말이에요. 우리 독립투사들 있죠? 그 투사들 호적에다가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해놨다, 이렇게. 그리고 전과가 있으면 빨간 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 수형인 명부에 등재가 됐더라고요. 수형인 명부. 형을 받은 자들이죠. 수형인 명부를 여기 시군민장이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갖고 여기 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결격 여부를 내국인은 신원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본적지 알고 있어야 되네? 맞죠? 근데 몰라도 돼요. 요즘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딱 집으면 다 나와버려요. 지들이 조회합니다. 다. 이게. 나는 본적이 인천이다, 경기도다, 서울이다, 전라남도다. 그걸 어떻게 알아? 속으로 했죠, 이게. 난 어딘 것 같아요? 예? 내가 전라도 사투리를 가끔 쓰는 이유는요, 내가 거기서 6년 동안이나 직장 생활했거든?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경상도 사투리도 가끔 쓰고 있죠? 그럼 경상도 수업을 너무 오래 가서 그래. 예. 살기는 수도권에서 제일 오래 살았지. 나는 그 본적지가 바뀐다는 것도 몰랐어요, 법전공학는. 결혼하면서 장남은 안 바뀌어요. 장남은 안 바뀌는데 차남섭도 바뀌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혼인신고할 때 주민등록지 신고했던 거 있죠? 거기가 본적지가 돼버려요. 난 그거 몰랐어요. 그거 몰랐습니다. 예? 난 어디냐고? 나 서울. 나 본적이 서울이에요. 원래 서울 사람이요. 근데 태짜리라고 그러지, 태짜리. 태짜리. 예, 태짜리는 저쪽 아랫얘기죠. 그저, 우리 집 애들은 전부 다 둘 다 가지고 태짜리가 목포야. 우리 큰형하고 큰 누님은 태짜리가 홋카이도예요, 홋카이도. 일본 홋카이도. 아버지가 징역 끌려갔다 왔거든. 결혼하셨는데도. 그래갖고 큰형하고 그 큰 누나는 태짜리가 거기에요. 홋카이도야. 일본입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렇지. 그냥 살라고 그 일본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대. 거기서 살라고 그렇게. 근데 무슨 여기서 사냐고. 간다고. 그래갖고 왔는데 그 부산에 배 타고 왔는데 그때 아버지 말씀이 하여튼 일본 돈 있잖아요. 조금 갖고 오셨겠지. 징유로 끌려갔으니까.
전부 다 휴직조가 하겠다. 그거를 환자는 안 해준 거지. 그러니까 10%인가 20%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휴직돼버립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하여튼 되게 뭐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갖고 나는 아버지랑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 일본 들은 때려 죽일 놈들이다. 이게.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일본 애들을 엄청 좋아했어. 이게. 그게 나는 그게 지금 우리 그냥 가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거 신혼주회가 안 되는 자는 내야 되죠. 그 자가 누구냐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 사람 예를 제가 들었는데 필리핀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면 신혼주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유무서를 직접 내는데 어떤 서류를 내냐면요. 필리핀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믿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이자가 이걸 안 낸다면 공증받은 진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우리나라 공직인 앞에서 필리핀 사람이 진술을 해요. 나는 대한민국 공사법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술을 하고 그 진술서를 공증을 받습니다. 이걸 받은 다음에 이걸 그대로 넣으면 이가 거짓말했을 수 있으니까 필리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영사관이 있죠. 여기 가서 확인도장 찍어와야 돼요. 그럼 영사가 신원조회를 하고 필리핀 정부에 신원조회하고 확인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 이걸 내거나 아니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게 국제조약인데 세계 100여 개국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아포스티 확인서를 내도 됩니다. 그럼 이게 아포스티 확인이 그거라고 그랬죠. 내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박사학위증 갖고 국내 왔고 내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자라고 자랑하고 다니면 이 박사학위증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국을 하면서 아포스티 확인을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박사학위증에 대해서. 그럼 국내에서 이게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그 진정성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그래갖고 이 아포스트 확인 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셋 중에 하나 서류를 내면 되는데 외국 법인 있죠?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가 있다는 증명서를 같이 내야 돼요. 페이퍼 컴퍼니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국내 영업소 증명서류까지 같이 내야 된다. 외국 법인은. 그래서 외국인만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내고 내국인은 내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등록기준 증명서는 다 끝났거든요. 근데 등록기준에 없는 서류 한 가지 내는 게 있죠? 그게 뭐다? 여권용 사진이에요. 3.5 곱하기 4.5 사이 사진 한 장 내셔야 됩니다. 요 사진은 왜 낸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원 자격증이 지금 등록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학원 돌아오면서 지금 똑같은 질문을 계속 다 하고 있는데 다들 다 자격증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자격증이 아니고 등록증이죠. 등록증. 등록증에 붙여줍니다. 사진을. 이게 그래서 등록증에 붙여주기 위해서 여권용 사진 하나 내셔요. 여러분들이 사진 가장 먼저 낼 때가 응시원서 낼 때라고 했죠? 이제 지금 5월달이죠. 그럼 6월달, 7월달, 8월 초에 내니까 8월 초에 곧 지금 원서 접수합니다. 원서 접수 들어가면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때서부터는 공부가 조금씩 안 돼. 그때부터는. 마음이 이제 급해지기 시작했지. 급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공부가 조금씩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찬바람 살살 불잖아요. 찬바람 살살 불면 이제 시험 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또 겁나죠? 겁납니다. 이까이껏 하면 그냥 합격하는데, 어쨌든. 시험에 지면 안 돼요. 근데 시험인지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여권용 사진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록기준 증명서류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안 내는 거 주의하시고. 서류를 잘 묻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꼭 기억할 게. 자격증 사본은 직접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안 내는 거죠. 법인등기상 증명서 내지 않는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리고 거기 색깔 칠해진 부분 다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렸고, 그 색깔 칠해진 부분 거기 마지막에 4번에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래놨죠? 그럼 등록 신청하면서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안 한다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 안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왔네요. 수수료 내는 겁니다. 우리 현재 지금 수수료가 27,000원 정도 돼요. 등록 신청 수수료 낸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등록 신청 수수료를 내는데 만약에 인천광역시 서구에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예요? 서구청장이고 그럼 이때 등록 신청 수수료 조례는 인천시 조례다, 서구 조례다? 서구 조례다. 서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죠? 자, 그런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뒀거든요. 그럼 등록관청은 일산 동구청장이 맞죠? 야가 맞고 이때 일산 동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 조례? 고양시 조례죠.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 맞습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정도. 그래가지고 일산 동구청장이 자기도 구청장이라 하여 서구청장하고 맞먹자고 하자면 뭐 맞는다고요? 예, 싸대기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자와 동격인 자가 고양시장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6.1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6.1 지방선거 쉬나요? 우리 학원? 안 쉬나요? 그러구나.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시정 수료. 자, 그다음 이제 종별 변경이 나와요. 종별 변경. 이 종별 변경은 뭐 잘 묻진 않는데 계공의 종류를 종별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럼 계공의 종류를 바꾸는 게 종별 변경이네요. 이게 이제 종별 변경인데 그 방법론을 공부하는 건데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부칙규정에 의한 개공, 중개인이 계시죠.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개공이 있는데 이들이 자리 바꿈하는 거다. 그러면 공인인계사인 개공으로 등록했다가 법인의 대표자라고 한답니다. 이게 종별 변경이에요.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인계사인 개공으로 독립한답니다. 이것도 종별 변경이래요. 난 당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 다음에 공인인계사인 개공이 중개인으로 간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거꾸로 갈 수는 있죠.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인계사인 개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한다. 가능하겠죠. 이게 종별 변경인데 개업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등록 신청서 다시 내셔야 돼요. 이게 원칙. 등록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등록 서류 다시 내야 되겠죠. 근데 등록 서류 다시 내는데 이미 낸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요. 종전의 등록증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증에 종별이 표시되어 있죠. 종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증 반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등록 다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원칙인데 등록증 재교부 방식에 의한 종별 변경이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 중개인께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일등록관청 관할기업 안에서 공인인계사인 개공 업무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는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증 재교부 신청함으로써 종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인한테만 예외를 인정했어요. 중개인한테만. 그럼 이 얘기죠. 서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개인께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래갖고 서구 내에서 계속 공인인계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서구청장에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분이 말해요. 나도 공인인계사야. 강남 불패라 하니 서울 강남구에 가서 공인인계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는 등록을 다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등록관청 내라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 방식으로 가능하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종별 변경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